근데 봄에 늦게 뿌리면은 장마철에 탄저병도 오고 당도도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퇴비를 매년 넣으려면은 퇴비 보조 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20kg 한 포당 1,500원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과수 퇴비와 미끄럼 주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살구밭인데요. 벌써 이제 낙엽이 다 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살구, 자두, 복숭아 이런 핵과류는 특히 이제 일찍이 수확하는 이런 과수는 반드시 미끄럼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주고 로타리를 살짝 쳐 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봄에 주게 되면은 특히 질소 성분이 늦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착색, 당도, 또 장마가 오게 되면 탄저병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겨울이 오기 전에, 얼기 전에 빨리 퇴비와 또 이런 미끄럼, 적은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을 뿌려주면 제일 좋습니다. 퇴비를 많이 뿌리려면 일단 퇴비 보조사업 신청을 빨리 해야 되겠죠. 11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사를 경영하는 분은 각 읍면사무소 가서 산업계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일괄 신청을 해줍니다. 신청할 때는 이 퇴비의 업체명, 또 제품명, 그리고 수량은 많이 신청하면 좋지만 자기 농사 면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조금 많이 신청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신청할 때 어떤 퇴비를 신청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퇴비 보조 사업에 이런 가축분 퇴비는 1,500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저런 혼합 유기질 비료는 1,600원이 지원이 됩니다. 퇴비의 종류에는 일반 퇴비와 가축분 퇴비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은 다 가축분 퇴비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가축분 퇴비라 하면 축분이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축분이라 하면 우분, 또 개분, 돈분 이런 것이 축분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유기물 함량이 보통 이제 40% 이상 되면은 특등급이라 하고요. 또 33% 이상 되면은 1등급, 그리고 30% 이상 되면은 2등급 퇴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거의 다 70-80%는 1등급 퇴비입니다. 이것도 지금 1등급 가축분 퇴비죠. 무슨 작물이냐에 따라서 이 축분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분이 질소 함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분이 질소 함량이 제일 이제 낮기 때문에 저질소이죠. 그래서 축분도 저질소, 고질소 이렇게 잘 따져보고 성분을 따져보고 주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혼합 유기질 비료죠. 혼합 유기질 비료 중에도 혼합 유박 비료가 있고요. 그냥 혼합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혼합 유박 비료는 식물성 기름을 짜고 나온 그런 찌꺼기죠. 피마자, 또 대두박, 또 아주까리박,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름 짜고 나온 찌꺼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발효되지는 않았죠. 그러기 수분도 많이 없고 펠렛 형태로 주로 나오죠. 그것은 바로 혼합 유박 비료입니다. 이것은 혼합 유기질 비료입니다. 특별히 참치 여분으로 만들어진 해비청 골드라는 것인데요. 여기는 일반 혼합 유박 비료는 식물성 재료만 사용을 했지만은 여기는 어분이 40%, 또 골분 10%, 그리고 아주까리박 50% 이렇게 해서 동물성과 또 식물성 두 가지를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혼합 유기질 비료입니다. 특별히 이 어분에는 질소, 인산가리, 그리고 칼슘까지
양분이 고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각종 미량 요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과수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착색, 당도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빨리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받으면은 완숙되지 않은 것도 가끔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년 동안 또 더 발효를 해서 사용하면 더 안전합니다. 특히 하우스나 또 비닐 멀칭을 할 경우에는 미숙된 것을 바로 뿌리고 사용하면 작물이 장애를 받기 쉽습니다. 꼭 염두에 두고요. 만약에 미숙탭이라면은 열어보고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든가 발효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은 이것을 비닐을 완전히 덮은 후에 한 1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 발효가 잘 됩니다. 보통 일반 탭이 공장에서 랩핑을 하는데요. 겉은 랩핑을 아주 잘 되었는데 위쪽에가 문제입니다. 모든 탭이는 비를 맞으면은 나중에 너무 수분이 많아서 부패로 갑니다. 부패되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닐을 위에 덮어서 한 해 동안 놔두면 여기에서 2차 발효가 잘 됩니다. 생누룩이라는 이 가축분 탭이는요, 유기자재 목록공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시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가축분 탭이 1등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분이 우분이 65%, 톱밥이 20%, 개분이 10%, 그리고 돈분이 5%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질소 계통이죠. 이 우분이 질소 함량이 제일 낮습니다. 근데 이 탭이만으로 가지고는 질소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좀 부족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합 유기질 비료를 또 추가로 더 뿌려줍니다. 이것은 해비청이라는 유기질 비료입니다. 참치, 어분을 주로 활용했는 그런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것은 펠렛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펠렛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질소, 인산, 가리, 또 칼슘까지 다양한 그런 미량 요소까지 또 20여 종의 아미노산, 핵산,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물에 좋은 그런 유기질 비료입니다. 특히 과수, 또 조금 일찍 수확하는 살구, 자두, 복숭아 이런 핵가루 작물에는 이런 유기질 퇴비를 주게 되면 착색 당도, 수확기가 많이 빨라지겠죠. 해비청 골드라는 이 유기질 비료는요, 저는 300평당에 10포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도 뿌려주겠습니다. 뿌릴 때는 이 혼합 유기질 비료는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고요. 이 줄은 지금 플럼코터 티파니가 주로 심겨져 있습니다. 플럼코터 티파니가 지금 여기에 수세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 더 뿌려주겠습니다. 항상 탭이나 이 비료를 뿌릴 때는 전년도 수세를 잘 기억을 했다가 뿌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한 나무 한 나무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서면 지난 여름에 이 나무는 열매가 많이 달렸다, 알이 굵었다, 한 나무 한 나무마다 제가 상상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를 항상 감안해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유비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주고 나중에 봐가면서 추비를 관주로 유기농 그런 액비나 그런 것을 추가로 주면 됩니다. 샘골 농협의 이 생누룩이라는 탭이는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써보니까 그래도 발효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하우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은 가스 피해로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이 정도로 지금 색깔 보면 약간 흰빛이 보이죠. 이렇게 발효된 것만 제가 사용을 합니다. 퇴비를 뿌릴 때는 나무 뿌리 주위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무가 지금 끝이 어디가 있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까지 지금 가지가 뻗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 끝까지, 여기까지가 뿌리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비는 저 뿌리부터 이까지 퇴비를 다 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또 뻗어나갈 자리까지 더 넓게 뿌려줘야 되겠죠. 네, 퇴비 뿌릴 때 나무 뿌리 주위에만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끝입니다. 가지 끝이니까 여기 뻗어나갈 때까지 이까지 더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퇴비를 이렇게 고루고루 뿌려주고 노타리를 한번 살짝 쳐주겠습니다. 퇴비를 주는 목적이 양분 공급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토양 물리성 개량입니다. 바로 때알 구조로 가지요. 이 때알 구조로 형성되면은 통기성이,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잔뿌리 발생이 잘 되고 또 보습, 보비 작용을 합니다. 퇴비가 많이 있을 때는 땅이 빨리 마르지 않고 습기가 오래 보존됩니다. 그리고 보비 작용이라는 것은 비료를 뿌렸을 때 이 비료를 이 퇴비가 머금고 서서히 이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하고요. 또 만약에 비료를 너무 많이 뿌렸을 때 갑자기 뿌리에 비료가 확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완충 작용을 한다 그러죠. 이 퇴비가 비료를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뿌리가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완충 작용을 한다 그러죠. 근데 봄에 늦게 뿌리면은 늦게까지 질소 성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장마철에 탄저병도 오고 또 맛도 당도도 안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모든 농사는 퇴비를 많이 넣어야 제대로 농사가 됩니다. 특히 이 땅이 점질이거나 토양이 메마른 땅에는 매년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하기 편하다고 호남 유기질 비료만 매년 뿌리고 퇴비를 넣지 않는다면 토양이 아주 메마른 그런 토양이 됩니다. 특히 이 퇴비를 많이 넣어야 유용 미생물들이 많이 정식이 됩니다. 미생물이 많이 정식이 되어야 각종 미량 요소, 즉 인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많이 정식되었어야 뿌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수에는 인산이 흡수되지 않으면 질소와 수분만 계속 흡수되면은 당도도 들어가지 않고 또 열과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죠. 백경천 유기농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